네, 이것이 정치다. 매주 금요일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립니다. 뉴이어의 수원대 겸임교수, 황성욱 변호사, 민영상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박광규 매트릭스 여론분석센터 소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일주일 정치 짚어보면서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정치권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10대 혁신안은 또 수용하겠다. 아마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만, 야당의 지금 상황, 뭐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직 당무 거부, 뭐 당직 사퇴, 뭐 이런 수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집단 탈당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야당의 지금 상황을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자 토크로 시작합니다. 다섯 자로 한번 지금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 야권 상황이 변화가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지럽습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야권의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다섯 자로 정리해서 분당 가는 길, 벼랑 끝 대치, 캐세라세라, 화타 불능치. 이번에도 어렵네요. 예, 알겠어요. 분당 가는 길, 뭐 버스 타고 갑니까? 그 평촌 분당 신도시가 아니고요. 예. 그 나눠지는 분열의 분당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아까 그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단 탈당.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탈당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분당 내지는 그 창당 아하. 이렇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창당이든 분당이든 나눠지는 길로 가고 있다. 네. 벼랑 끝 대치. 네, 보통 벼랑 끝 대치 그러면 생각나는 건 남북 간에 보통 벼랑 끝 대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당내의 주류 비주류 또는 친노 비노 간의 대치가 꼭 남북한 간의 과거 그 벼랑 끝 대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분상으로 보이거나 실제로도 이것이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야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의 위기, 그리고 또 노선도 좀 후진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떻게 극복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보자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제안과 이제 문재인 대표도 아마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안박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어쨌든 근원적인 차이로 인한 대립, 이것이 좀 벼랑 끝 대치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세라세라. 예, 뭐 될 대로 되라는 될 대로 되라는 뜻인데요. 예. 그렇다고 뭐 포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캐스라세라는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봐서 뭔가 사건이든 이슈든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뭐 될 대로 되라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양쪽 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예. 화타 불능치 무슨 뜻이에요? 전설적인 의사죠. 화타. 화타. 화타가 명의. 와도 예.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어떤 치료? 분열이라는 아니 저렇게 치료를. 조언을 하니까 예, 화타는 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명의 화타고 네. 화타라는 명의가 와도 불능.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칠 수 없을 만큼 병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제가 해석해드렸으니까 내려도 되겠네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관계, 이것을 언론이 주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 야권 분열을 부추기는 거냐, 뭐 분당을 유도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심층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또 김영환 의원, 사선 중진 의원이죠. 이저 백의종군으로 활로를 찾자고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뭐 안 대표가 가진 게 있어야 백의종군을 하지요.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백의종군을 하면 당을 살릴 수 있는 건지, 이미 백의종군 수준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당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지, 백의종군으로 당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다 지금 상황이 뭐 두 사람이 백의종군으로 수습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광규 소장. 네, 전 두 분의 백의종군론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위기가 마치 두 사람에 의해서 기인된 것처럼 안철수 일종의 대표에게 양비론처럼 예 들린다? 그렇습니다. 그걸 동등하게 안철수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내 조직적 기반이 있거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위기는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을 동등한 시각으로 동등한 책임을 부여해서는 저는 그건 문제를 잘못 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백의종군을 하려면 문재인 대표가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 뭐 혁신전대가 됐건 뭐가 됐건 안철수 의원의 제안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예, 황석영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좋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뭔가 기득권을 가졌다가 실수를 한 사람이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과연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 민영사 원장. 이순신 장군도 네. 아무 잘못 없어도 백의종군 해가지고 나중에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문재인 대표는 선거마다 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예. 안철수 의원이 백의종군 할 이유가 없고 안철수 의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좀 백의종군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전당대회 나오고 싶으면 다시 나오시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혁신전대 제안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백의종군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혼자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고 평소에는 혼자서 대표도 하시더니 아니 왜 백의종군을 함께 하자고 또 사이좋게 제안을 하는지. 그런데 한다고 해도요. 이건 저 문재인 대표 제안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측근에서요, 이제 이종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제안을 예. 했는데요. 왜 그걸 사이좋게 나가라고 백의종군을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방법이 아니죠. 내가 다 백의종군 할 테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다 몰아줘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한 판국인데요. 아하, 예. 함께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내홍을 극복하는 공이 다시 돌고 돌아서 안철수 의원한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주 강공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재인 대표의 강공을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받을지, 예컨대 탈당을 할지 또는 그냥 당의 잔류해서 뭔가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7자로 7자 토크로 갑니다. 7자로 써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의 선택이 작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도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선택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탈당은 시간 문제. 강철수 강한 탈당. 또 밀려가는 탈당. 리멤버 영구 일구. 네. 알겠습니다. 자, 강철수 강한 탈당. 예. 요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철수로요. 음. 강철수인데 탈당을 할 시기가 지금 계속 또 눈여겨보면 국민들은 다시 안철수로 돌아갑니다. 아하. 강철수일 때 강한 탈당을 지금 딱 할 시기다. 이 시기 놓치고 나면 더 이상 또 기회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결단 안 하면 다시 안철수가 된다. 또 공이 왔다 갔다 되는 거죠. 또 밀려가는 탈당.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혁신안 대로 하면은 정리돼야 될 정청 의원을 네. 어제 오늘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로 또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정말 그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을 못 읽어주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방법이 네. 계속 좀 더 설득해보고 정말 한운 수 없이 친노 패권 세력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는 탈당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나중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탈당은 시간 문제. 명분이 쌓였습니다,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일개 의원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셨던 비중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장수가 타이밍이 왔으면 이젠 칼을 뽑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혁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재인 대표 측에서 탈당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총선도 다가왔고요.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인 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멤버 0919.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에게 안철수의 혁신안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장식품에 전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지난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할 때 정말 가졌던 그 초심을 그게 2012년 9월 네, 19일. 2012년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국민이 불러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대선 후보로서 당시 국민통합이나 정치쇄신 그리고 기득권 타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호소를 했던 그 초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문장이 미래는 단지 우리 앞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인용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시고 결단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워낙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사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선택과 관련해서 좀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 민노총과 전동 또 여러 이 진보단체가 공언해 왔던 이참 민중걸기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는데 법원이 경찰의 불허 결정이 잘못됐다고 심판을 해서 집회가 허용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법원의 이 판결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동의하지 못하겠다. 법원의 판결이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X를 들어주세요. 세 분은 동의하시고 한 분이 X를 드셨습니다. 자, 동의할 수 없다부터. 법원 판결은 일단 존중합니다. 예. 하지만 폭력 시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이 실무상으로도 전과가 많으면요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 시위가 한 번 있었고 아주 뭐랄까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정도로 심한 일이 있었는데 법원이 너무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 마감 교수님. 네, 우리 집회 시위의 자유는 지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얻어낸 우리 민주화의 고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아직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예. 다행스럽게도 바로 잡아줬다. 21세기에 예, 살고 미영삼 있는 것 원장. 같습니다. 법대로 판결을 했을 테고 결국에는 시위도 법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법원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네.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 네, 법원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만스러운 것은 왜 O를 들고 아니요. 그래도 법원 결정은 받아들여져요. 저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요.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러나 법원 결정이기 네. 때문에 일단 O는 든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법원 그렇습니다. 결정에 예, 법학 교수 같네요. 네, X라고 자꾸 하게 되면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자, 이 내일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주최 측의 주장을 법원이 뭐 받아들였다기보다 어쨌든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내일 평화 시위가 가능할까? 내일 평화 집회와 시위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누구 책임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또 다른 형태의 폭력, 불법 양상이 나타날까? 평화 시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 어쨌든 하여튼 이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번에 또 엇갈리네요. 예, 황상욱 변호사부터. 예, 저는 기대하는 차원에서 O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리 교수. 100개의 단체 3만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100개의 단체란 건 각각 성격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 통제한다면 되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5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평화 시위를 주장하겠다고 하지만요. 모두가 통제가 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것입니다. 예, 박광규 소장. 네, 이미 민노총에서도 평화시위,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평화시위를 하라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고 이미 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종교계, 시민사회 다수가
평화 시위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예기치 않은 폭력 시위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모든 정당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일의 네. 시위는 본인들이 아마 가장 절박하게 평화 시위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성 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내일 참석을 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하. 결국에 부분적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집회에 나올까요? 조계사에서 내보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그 정도 자비를 베풀었으면은 그 본인도 떳떳하게 나와서 집회에 참석해서 네. 뜻을 의견을 표시하고 평화적으로 표시하고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계사에서도 내일쯤은 내보내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 찬반만 좀 묻겠습니다. 이게 복면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도 당장 뭐 이 시위 집회가 폭력적 양상, 불법적 양상으로 흐릴 경우에는 복면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복면금지법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갈리는군요. 예. 필요 없다죠? 박완규 네, 소장과 그렇습니다. 황상훈 변호사. 황상훈 변호사는 지난주에도 계속 그 주를 예,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복면금지법은 일단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중적 요소, 불법에 대한 가중적 요소로서 양형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법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류 교수. 복면을 쓰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다. 집시법에도 위반되고 형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시위에 맞추면 됩니다. 불법 시위인데 복면을 썼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면금지법에 이 법적 실효성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박영수. 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집회할 때 복장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 처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셔도 해서도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미영석 원장.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복면금지법이 아니라 복면폭력시위금지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면, 폭력시위 금지법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은 필요합니까? 그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다. 예. 폭력 시위는 그 자체로 폭력 시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면을 네. 하고 네. 시위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폭력 시위. 평화적인 집회 시위도 얼마든지 복면을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네. 시위요. 예, 그러니까 네. 폭력 시위를 네. 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폭력 시위를 한 현장에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폭력 시위라면 근데 같은 폭력 시위인데 복면을 쓰고 했다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아까 황성욱 변호사 얘기했죠.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복면을 쓰고 의경을 폭행한 거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복면 자체만으로 보고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사건화가 됐을 때 담당 판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더 가중적 요소라면 중하게 처벌하면 될 뿐이지 네. 법으로까지는 알겠습니다. 심하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시 정치 얘기를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도 나오고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 험지 출마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 험지 출마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현재까지는 당이 명령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김무성 대표는 나는 다시 지역 구민에게 심판받겠다. 험지 출마론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일축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험지 출마론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김무성 대표는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고 험지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어디로 가는 것이 험지라고 생각하는지 또 험지도 여러 험지가 있으니까 당 대표 정도 되면 좀 험지도 가려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지 출마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론 일리 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양당 대표한테 권하고 싶은 험지 지역구는 어딘지 써주십시오.
제일 먼저 쓰셨네요. 김무성 대표는 구로을, 네. 문재인 대표는 서초. 네. 서초 갑을이 있는데. 갑. 자, 대선 후보 불출마? 저는 대선 후보들은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왜냐하면 후보들은 총선에 이분들은 불출마.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다들 저 보궐선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험지가 아니라 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또 재보궐선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비례대표도 안 된다. 비례대표는 조금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저는, 후순위, 후순위 문제가 당선권 있기 바로 때문에. 바깥. 예.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했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다음 분이 검토해볼 수 승계할 있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별도의- 일종의 험지인데. 네. 어쨌든 지역구 불출마를 말씀하셨고, 김무성 대표는 노원, 문재인 대표는 강남 3구. 예. 이제 대권 후보로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험지로 나간다면 험지하고 사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요. 어렵지만 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근데 문재인 후보를 왜 강남 3구로 했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에 비춰봤을 때 또 당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역전을 하려면 강남 3구에서 당선이 된다면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입니까? 구로구는 누가 있는? 박영선 의원이시거든요. 김무성 대 박영선 붙어봐라. 네, 본인이 그 정도 역량이 있으시면 강하게 가서 그 정도 중진을 또 빼내면 예. 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라. 네, 서초구 역시 네. 또 새누리당에서도요. 지금 짱짱한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가서 붙어라. 알겠습니다. 험지 출마론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예. 정치를 너무 기교, 무슨 이미지 이렇게 가면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 정책을 가지고 총체적인 전략으로 가서 구도로 접근을 해야지 네. 자꾸 이런 기교는 안 된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요, 그 구선을 하셨지만 결국에 부산 그 서군과 그 지역구에서 5-6번 쭉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전 짜기 위해서는 이제 비례로 가는 것까지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험지 출마론과 함께 이 새누리당 안에서 나온 얘기가 중진 용태론입니다. 누가 했는지 아직은 정체가 불분명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최다선이고 최고령인 서청원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 얘기로 바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서청원 의원, 내년 총선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세 분은 출마해야 된다. 박완규 소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 먼저 주장해 주십시오. 네, 저는 친박 입장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면 하고 싶을 거고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육창골단, 뭐 야당에서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예.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위해서서로 서청원 친박의 대표가 좌장부터가 불출마 선언을 몸을 하고 그래야 친박에서 원하는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성욱 변호사. 예, 이제 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입니다. 그 서청원 의원이 친박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도 원로는 한 분 정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현성 원장. 이제 본인이 그 충정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용태지. 이거 관계로 퇴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 접근이 잘못됐다. 예. 본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칠선 의원은 당의 어른이기도 합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른을 나가라고 한다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야당이 좋아하겠죠. 야당 좋아하는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출마하셔야 됩니다. 빨르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뭐 야당이 좋을지 저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분을 용퇴를 시키고 자 우리 이렇게 물갈이하고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내서서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 네.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 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하세요. 왜 젊다고 어리다고 초선이라고 다 그것이 새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보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OX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정치권의 쓴소리야 돌직구를 날린 이것이 정치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